자, 이번 시간에는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네. 대장님, 금리와 부동산 시장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PPT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자, 이제 금리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 연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있어요. 네. 엄청 많이 올랐어요. 네, 최근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 불안해하세요. 근데 이제 이 결과를 보고 나면 네. 아, 금리와 부동산이 이런 관계가 있구나. 이유가 있네요. 네, 이런 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일단 금리란 뭐냐? 네. 돈을 빌린 대가. 우리가 금리가 3%대는 네. 1억을 빌렸으면 이제 3%의 이자를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5%대는 5%에 상응하는 이자를 주면 되는 거란 네.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빌리더라도 얼마큼 금리에 따라서 얼마큼 내가 이자를 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바로 금리거든요. 네. 근데 금리랑 부동산은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연관이 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두 가지를 경우로 나눠왔는데, 네. 내가 이제 이자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가격과 이자 부담을 합쳐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물건이 있어요. 네. 그러면 내가 대출을 5억을 했다. 네. 그러면 5억의 내 돈과 그렇죠. 5억에 대한 이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3%면 5억에 대한 3% 이자, 네. 5%면 5억에 대한 5% 이자가 이자. 필요하겠죠. 네.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내가 부동산을 샀던 소유 가치보다 네. 높다면, 네. 상승 요인이 더 높다면. 네, 그러니까 소유 가치가 더 높다면 네.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근데 이게 더 낮다면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까 금방 같은 경우에 네. 5억의 내 돈과 네. 5억의 대출 이자 빌렸다. 네, 그러면 3%다 3, 5, 15, 1,500만 원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럼 네. 5억 1,500만 원이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이래저래 부대 비용까지 하면 한 5억 5천이 나갈 거고. 네. 근데 얘가 1년 뒤에 7억, 8억이 될 것 같아. 네. 그러면 소유 가치가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소유를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상승하게 될 거고. 내가 이제 5억 플러스 대출 이자 5%다. 네. 그럼 5, 25. 네. 뭐 2,500만 원이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대 비용까지 하면 뭐 예를 들어 5억 8천이 나갔다. 네. 근데 이 10억짜리가 이제 별로 안 오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 11억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샀던 것 대비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시장은 하락하게 돼요. 더 직격탄을 맞게 되거든요.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그렇죠. 네. 이걸 잘 판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랐을 때 과거에 이제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보면 이제 기준금리가 나오거든요. 네.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면 기준금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 외환위기가 있었을 때 2008년 외환위기 때 요때 금리가 5.25%였어요. 굉장히 높았네요. 네, 요때 이제 기준금리가 5.25%다 보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보대출 금리 있죠. 네. 특히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그렇죠. 뭐 7%, 8%대까지도 올랐던 적도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서 기준금리가 2.25%예요. 네. 근데 이게 기울기가 급격하다라는 거죠. 요때도 근데 조금 뭐 급격했을 때가 있죠. 그렇네요. 요때는 조금씩 이제 순차적으로 올릴 때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릴 때가 있는 거예요. 2008년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이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네, 많이 높은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금리에 익숙해져 있다가 급격하게 올리니까 맞아요. 네. 이제 불안 심리가 더해지는 그렇죠. 거죠. 네. 우리 코로나도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조금 너무 과하게 걱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됐었냐면 두렵기 때문에 처음 있는 일이고 네.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렵고 그렇다 보니까 뭐 대응이 내가 이제 올바른 대응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은 좀 익숙해졌다 보니까 네,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무뎌졌죠. 유해졌죠. 네, 이 금리도 과거에 이제 금리 인상기에 부동산 시장은 어땠는지 인하기에는 어땠는지 이런 걸 좀 잘 보면 내가 알게 되고 과도한 두려움은 좀 없어질 수 있겠죠. 네. 여기 보면 2008년 이전 자료를 네. 이제 좀 빠르게 제가 찾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이제 좀 찾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2005년부터 2021년까지 해서 빨간색이 금리 인상기고요. 네. 파란색 구간이 금리 인하기예요.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네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기, 금리 인하기 네. 이렇게 제가 구간을 좀 나눠놨거든요. 네. 여기 이제 요 주황색 있죠? 이게 이제 기준금리고 네. 그다음 파란색이 주택담보대출의 주담대 금리입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이제 봤고요. 네. 그래서 빨간색이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 파란색이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 네. 다시 올라가는 구간, 떨어지는 구간, 다시 올라가는 구간 네.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요때 이제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제가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금리 인상기 어떻게 됩니까? 인상기에는 오르죠. 계속 올라가네요. 네, 네. 거의 계속 올랐죠. 금리가 인상했는데도 네. 가격은 올라갔네요. 네. 가격은 올랐어요. 네. 2005년부터 이래 보면 제가 이 인상기 때 2005년 1월부터 네. 2008년 8월 7일까지 금리가 올랐는데 이때 최고 금리가 5.25%였단 말이에요. 근데 올랐죠 오히려. 네. 그리고 금리 인하기를 봐도 네. 이제 2008년 8월 7일부터 네. 이제 요때 이제 바뀌었죠. 6일 네. 여기가 6일이겠죠. 네. 요때부터 이제 2017년 11월 29일까지 5.25%의 금리가 네. 1.25%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떨어졌네요. 됐어요. 네. 요때 가격을 보면 어때요? 요때도 좀 살짝 그냥 네, 움직입니다. 요때보다 기울기는 좀 네. 덜하지만 가격이 올랐죠. 네. 결론적으로 뭐 요 금리 하락기 때도 가격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오히려 요때 상승할 때 있죠. 네. 요때 보면 2017년 11월부터 19년 7월까지인데 네. 요때 가격은 좀 전체 종합이니까 전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국을. 네. 요때 오히려 조금 보합세? 그러네요. 이랬는데 네. 요때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맞습니다. 부동산 규제를 막 할 때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또 없다가 갑자기 규제를 하니 네. 그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규제를 완화시켜주고 있었는데 이제 규제를 강화시키니 순간적으로 또 얼어버린 그렇죠. 이런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금리는 상승기였지만 오히려 이제 보합세였고 다시 이제 금리를 하락하게 됩니다. 인하기가 옵니다. 네. 2019년 7월 18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상승하게 됐는데 이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네. 더 금리를 이제 금리를 인하하게 됐죠. 네. 이때 어떻게 되냐면 급격하게 그렇네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어요. 네. 이거는 코로나의 영향도 좀 있다고 그죠. 볼 수 있겠죠. 네. 이때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종합 주식으로 보면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리 하락기 때 급격하게 이제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부동산은 금리랑 크게 상관없이 그렇네요. 전체적으로 그냥 오르는 느낌이에요. 네. 전체 크기를 보면은 네. 서서히 올라간다. 전체적으로 오르는 느낌이다. 네. 오히려 이래 볼 수가 있고 이제 여기서 전국이 아니라 서울을 봤습니다. 서울을 보니까 금리 인상기 때 급격하게 올랐죠. 그렇네요. 그리고 금리 인하기 때 오히려 어떻게 보합세였어요. 네. 떨어지거나 보합세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상승기 때 다시 올랐다가 다시 이제 좀 침체됐다가 다시 이제 올랐죠. 네. 그리고 요때 요 두 개만 보면 또 어떤 게 해석이 되냐면 금리 하락기 때 서울은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그렇네요. 떨어지거나 이제 어떻게 보면 보합 침체기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국 종합주택 지수는 올랐죠. 올랐네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서울에 가야 될 돈이 네. 다른 곳으로 가서 전국 평균은 오르는 추세였구나.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 이때 서울은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올랐겠죠. 그렇죠. 네.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은 거의 같은 움직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쪽이 많이 올라서 네. 서울은 침체기였지만 지방이 더 많이 오르면서 종합 지수는 올랐다. 그렇네요. 이래 볼 서울만 수 있는 무조건 거예요.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방의 대표 도시가 이제 부산이죠. 부산과 서울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상승기 때 보면 금리 상승기 때 보면 요때 부산 있죠, 파란색. 네. 레이저. 요때 부산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렇네요. 보합 침체기였어요. 서울이 많이 올랐던 거예요. 네. 요때는 서울이 많이 오르면서 전국이 상승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울이 침체기 때 있죠. 네. 요때부터 서울이 이제 침체기인데 부산은 요때부터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오르게 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요때 있죠, 요때. 상승기. 검은색에 이제 서울은 다시 오르고 있는데 부산은 좀 떨어지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한 중반장 2019년부터 21년까지가 금리 하락기인데 한 2020년
네, 요때는 오히려 같이 이제 또 상승하게 되었고요. 또만 상승하게 네. 되네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금리랑 부동산은 굉장히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부동산이 오르고 그렇네요.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무조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렇네요. 예. 네. 무조건 연관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은 우상향을 한다. 네. 금리랑 크게 관계없이. 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 침체기가 있을 수도 있고 상승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이게 금리가 1차적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 말씀드리고 싶냐면 네. 결론을 내리면 네. 아까처럼 이제 이자와 내가 매매했던 가격 대비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지역에는 네. 더 많이 오르게 되고 네. 이제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 있죠. 네. 네, 이런 쪽은 이제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죠. 부담스러운데 네. 요때 금리까지 더하게 되면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겠죠. 네. 이런 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과거에 부동산 가격이 적게 오른 곳 있죠. 네. 그런 데는 이자가 올라가더라도 네.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타격을 덜 받게 돼요. 근데 이럴 때 있죠. 요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서울의 돈이 네. 지방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돈은 항상 가겠죠. 흐르게 돼 있거든요. 네. 지방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더라도 오히려 지방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예. 요때 지방에 갈 돈이 또 수도권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이 오를 수도 그렇네요. 있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인하기 때는 네. 전국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전국적으로 조금 뭐랄까 부동산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기가 좀 수월해지니까. 왜냐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나 부산에 있는 사람이나 금리의 차이는 크게 안 나기 나기 안 때문에 나니까. 네.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네. 또 금리가 오르게 되면 네.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혹은 많이 오를 것 같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가치가 높은 지역 이런 쪽으로 오히려 돈이 쏠리게 되거든요. 그래. 지금 시점이 그렇겠네요. 그렇죠. 맞죠. 지금은 이제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체기가 있겠죠. 정책이. 근데 이 두려움이 빠지고 나면 네. 물에 빠질 때 언제가 가장 두렵냐면 빠지는 초기가 두려워요. 그렇죠. 무섭죠. 네. 근데 이제 발이 닿으면 수영장에 발이 닿으면 생각보다 깊지 않구나. 네. 생각보다 깊은 곳도 있고 생각보다 깊지 않은 곳도 있겠죠. 네. 생각보다 깊지 않구나. 이런 지역이 먼저 치고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볼 때는 이제 금리 인상기에는 미래 가치가 높은 곳이나 혹은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내가 금리를 조금 부담하더라도 네. 전체 가격 자체가 부담이 좀 덜한 지역, 네. 이런 쪽을 이게 먼저 움직이게 된다. 정말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이렇게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